대장암침을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대장에 허리 이러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제가 처음에 허리가 아팠을 때 허리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뭐 계기는 이제 축구를 하다 다친 거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이제 보면 계기는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단 말이야, 안 좋은 동작에서. 그러니까 이제 염자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축구를 하다 이제 삐끗해갖고 움직이질 못하고 이러다 원래 어영부영 집에 가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허리가 안 좋아져.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일주일, 2주가 돼도 허리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못 하겠어요. 머리를 감는 건 고사하고, 예전에는 그 샤워기가 잘 없었잖아요. 이게 쭈그리고 앉아서 머리 감아야 되잖아요. 그건 아예 안 되고, 그 세수를 하려고 이렇게 구부리려고 그러면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구부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허리에 이렇게 구부리다가 전기 오는 고통을 아마 염자가 있으신 분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어요. 뭐 학교를 갈 수가 없어.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가 오면 버스 왔구나 하고 뛰어가서 잡아야 되는데 버스는 가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면 계속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의원을 좀 전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연대를 다니고 있을 때라서 신촌주위 한의원을 좀 다녔었는데, 그 한의원 갔을 때 이제 주로 상황이 엎드려 봐 해갖고 이제 허리에 침을 많이들 놔줬죠. 그래서 이제 효과를 봤으면 참 제가 멀쩡하게 한의사가 되지 않았을 텐데, 효과를 못 보고 허리에는 진짜 침을 맞고 뭐 안 되니까 또 옆에 한의원 가고 옆에 한의원 가고 했는데, 딱히 뭐 원인 설명도 안 해주고 효과도 못 보고 이러다가 신촌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좀 영역을 확장을 해서 뭐 이대, 홍대, 마포 이런 데 쪽, 그 동네 뭐 한의원 원장님들 욕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 환자 입장에서는 그랬다 이거죠. 왜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낫는 게 최고 아닙니까, 어디 가든. 그래서 계속 전전을 했는데 결국은 못 고쳤어요. 차도가 없어. 계속 이제 고생을 하니까 이제 어머님이 보다 안 돼서 이제 영화대는 데를 좀 찾아보자 해갖고 이제 영화대는 데를 한 군데 찾아서 소개시켜줬네. 근데 이제 그 소개받은 데가 그 어머님 친구 아버님이, 그 남편분이 그 위암이 왔는데 이제 위암 투병을 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심해져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허리가 쓰지를 못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 침을 맞고 좋아졌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위암도 지금 치료 중인데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왠지 혹하잖아요. 혹하잖아. 그래서 이제 거길 갔는데, 갔더니 이제 한의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집이야, 집. 네. 저기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빌라였어요. 한 빌라. 2층 빌라. 딱 들어갔더니 이제 막 그 방바닥에 막 몇 명 누워서 침 맞고 있고, 이상 아저씨가 막 침 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처음에 이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니는 허리 아픈 게 이제 장애 문제가 있어서 허리에 침 맞아도 안 난다. 배에 침 맞아야 되고, 구조적인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까 교정 한번 하고 그냥 침치료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을 갔다 오래요. 목욕탕 가서 배꼽까지 딱 담그고 20분 있다 담그고 와라. 그래서 이제 목욕한 다음에 이제 가서 교정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에 침을 낮은 처음 맞았죠. 그 전에 한의원에서는 이제 제가 엎드려서 침을 맞으니까 침을 못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눕혀놓고 침을 놓으니까 확 죽겠는 거예요. 이따만한 장침을 막 배에다 막 꽂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장침을 이렇게 맞고 침을 뭐 맞고 내 잘못 걸려와서 죽는구나 했었는데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 엎드려서 침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감을 느꼈는데, 그 침을 맞고 나니까 허리가 편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으로 효과를 봤으니까 여기 뭐가 있나 보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출근하면서 침을 맞고 침출하는 거 구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장이 안 좋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장이 안 좋은데 허리가 아프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기서 구경도 하고, 이제 까만 눈이니까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데 가서 경혈학 책 이런 것도 좀 사다가 침자리가 어딘지 구경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과대를 하면서 이제 술을 좀 굉장히 많이, 1년 중에 360일 가까이 술을 마시고 하던 때라 그 대장에 습열이 많았던 상태였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변이 약간 무지럭하고 연변 경향을 자주 보면서 그 대변 보면 찝찝한 느낌과 자결감이 있고,
항상 좀 허리가 무거운 듯한 느낌. 이제 이런 대장습여 상태에서 제가 이제 축구를 하다가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경근병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장습여에 깔려 있던 상태에서 경근병이 오니까 움직이기도 힘들고, 허리도 찝찝하고 무겁고 이러던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침 맞은 걸 나중에 보니까 침이 되게 단순해요. 그 합곡대충이랑 복지삼리야. 그리고 이제 복부에는 중안부터 해서 쭉 침 맞고, 그다음에 천추 양쪽에다 침 맞고 효과를 봤더라고요. 이거 왠지 체침하는 사람들이 보면 합곡대충에 복지삼리는 깔아놓고 원래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다를 게 없는 침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합곡이랑 복지삼리가 저한테 주요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침 공부는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진로도 바꾸게 돼서 이제 한의대로 오게 됐는데, 또 한의대 와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또 열심히 침 공부를 하다가 한의대 왔는데, 한의대 커리큘럼 예과 1학년 아시죠? 한의학 원론, 한의학 한문, 한의학 영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군대를 좀 갔다 오자. 그 침 가르쳐주던 선생님도 사실 가르쳐줬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그때 수준이 너무 안 돼서 구경만 하던 수준이었는데, 일단은 군대에 가서 사계절의 바다의 흐름을 보고 자연을 느끼고 오면 침을 전술해주겠다.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희 부모님도 군대 갔다 오는 게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재수없게 헌병대로 차출이 되는 바람에, 그 대장병자는 불능구립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대장병이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으면 힘들고, 또 이제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헌병대 차출이 돼서 갔는데, 주요 업무가 그 의병 근무랑 영창 근무에 그 각 잡고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임 없이 로봇처럼 서 있는 거. 이제 그걸 하면서 매일 구타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장 상태가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화가 나니까 간에 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간의 열이 대장에 영향을 미쳐서 간대장 상통으로 대장에 습열을 막 조장을 하고, 이 습열이 좀 움직여야지 빠질 텐데 하루에 의무적으로 한 서너 시간은 서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습열이 과도해지다가 맹장이 터졌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맹장이 터진 다음에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땡기다 이건. 몸은 배가 아프냐. 괜찮다. 그러다 이제 제가 맹장이 터져 복막암이 돼서 이제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장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100%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장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는 훨씬 더 아파지고,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예전처럼 훨씬 더 심해져가지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은 못 하겠다. 그러면 헌병대에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수술 안 하고 제대를 시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 해갖고 했는데, 재수 좋게 이제 각종 검사를 다 통과하고 폐품 처리를 받고 제가 수술 안 하고 이제 군대에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방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를 거의 다 받았죠. 이제 병원에서 CT, MRI부터 해서 요새는 하지 않는 뭐 마일로그래피 검사 같은 거. 그러니까 척추에다가 형광액을 주사를 해서 형광액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형광액이 흘러내리지 않는 부분은 막힌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디스크 진단하는 거 여러 가지 뭐 근전도 검사 이런 걸 해서 이제 제대는 했는데 이제 상태가 안 좋잖아요. 허리 치료는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참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선생님은 제가 군대 간 사이에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낙동강 오래하게 돼서 이제 내가 한일은 다니긴 다녀야 되고 허리는 안 좋아져서 치료도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한번 침으로 자가치료를 해보자 해서 이제 침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그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 하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침 맞고 나왔으니까 뭐 침이 효과가 있구나 이랬는데 해보려고 그러니까 막막해서 처음에 이제 그 사암침이나 이런 걸 보면 대장전격, 아까 말씀드린 근골요절의 대장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곡지삼리랑 양계양곡을 처음에 써봤죠. 근데 이제 처음에 어려운 점은 뭐냐면 양계양곡 취율이 어렵습니다. 양계양곡 취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양계 양곡을 정확하게 침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책이 별로 없고, 그 당시에 이제 영수보사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영수보사를 하니까 효과가 잘 안 나더라고요. 양계 양곡을 계속 침을 놔도 이 자결감이 줄어들질 않네. 배가 이렇게 아프면서 욱신거리는 느낌, 허리가 욱신거리는 느낌, 이게 줄어들지 않아서 아 이게 화열인데 왜 효과가 없나.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효과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딱 폈을 때 보통 이 스노프박스라고 하죠. 이 스노프박스 중앙이 아니고 이 인대에 접해서 놓는 양계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오행열 그 자체는 동영상 보셨죠? 여기 접해서 놓는 양계가 제일 효과적인데 거기에 침을 딱 놓고 돌리니까 허리에 이 열감이랑 염증 이런 게 떨어지고 이 상열감 같은 것도 좀 줄어들고 이 대변 볼 때 자결감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양곡을 제가 말씀드린 그 양곡에다 침을 놓으니까 이게 열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양계 양곡이 좋은 거구나. 양계 양곡을 사용하는 게 대장의 열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곡지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곡지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곡지 추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주류와 곡지가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요. 곡지는 추혈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곡지를 이해하려면 대장 경근과 기육을 판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 팔뚝을 한번 걷어보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초경이 우리가 3초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거의 다 대장경이고요. 우리가 폐경이라고 보는 부분이 거의 다 대장경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곡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폐와 대장의 경계를 아셔야 됩니다. 폐와 대장의 경계. 이 폐와 대장의 경계는 여름철에 제일 잘 알 수 있는데, 그 피서 간 다음에 타서 오면 하얀 부분이 폐경이에요. 검은색 부분은 대장경입니다. 이게 항상 이게 밖에 나가서 탄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음경은 안 타요. 양경만 타요. 이렇게 딱 팔을 해보면 보통 타 있는 부위가 밑에까지 내려와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다 안 타는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폐경 유주는 그 폐경 유주를 보면 팔꿈치에서 하주중하죠. 하주중의 척탑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가운데. 하주중. 그리고 우리가 진맥을 하는 태연을 보면 여기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폐경은 굉장히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적으로 이거는 심포경이다라고 생각하는 부위가 폐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대장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곡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 대장경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이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쪽을 따라서 올라간다는 게 중요해요, 되게. 이 팔꿈치 횡문이 중요해요. 횡문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횡문 선이랑 이 안쪽에서 올라오는 이 근육이 접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위로 이어지는 부분, 세 군데가 겹치는 부분이 곡지인데 생각보다 이 위쪽이에요. 이렇게 뒤로 많이 가지 않습니다, 곡지가. 곡지가 의외로 어려워요.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폐의 기육과 대장의 기육을 구분을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항문에 연결되는 부위의 곡지를 자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건 이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대장 습이 뚜렷한 사람 아닙니까? 제일 효과 좋은 자리가 거기에요. 곡지를 그 자리에 딱 놓고 곡지를 딱 돌려주면 대장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가벼워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허리가 무겁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잘 됐습니다. 무겁다. 그리고 이 표현은 허리에만 국한있는 것이 아니라 대장에 주관하는 각종 부위들, 뭐 뒷목이라든지 아니면 어깨라든지 팔뚝이라든지 아니면 천추가 위치하는 대장 자체라든지 아니면 항문 주위가 무지럭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장의 수분이 발전해서 나타나는 삼출성 중이염이라든지 줄줄 흐르는 비염이라든지 풍치 아니면 두한증, 땀이 많이 나는 부분들에 다 적응이 돼요. 그래서 곡지삼류를 침을 놔보니까 좋아지는 게 이제 허리가 상당히 가벼워지고 대변을 볼 때 그 연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찝찝한 느낌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어서 야, 참 곡지삼류랑 양계양곡이 좋은 거구나. 족삼류도 제가 그 1선의 족삼류가 아니라 2선의 족삼류를 추천을 드렸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 1선의 족삼류는 그
위장의 그 흡수와 배출을 대표하는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기육의 중앙이 아니라 뼈에 붙여서 있는 침은 그 습을 말려주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영양분을 흡수하는 느낌이 굉장히 적어요. 이선의 족삼리를 사용하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은 거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복지삼리 안개한국을 써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좋다는 거를 느꼈는데 이제 불신자통이 해결이 안 돼서 세수를 못해, 세수를. 그리고 구부려서 머리 감는 거 못하고 바닥에 딱 뭐가 떨어졌을 때 앞으로 구부려서 주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부려서 주술 수 없으면 보통 이렇게 주저앉게 되죠. 주저앉아서 이렇게 줍는 대표적인 양상.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합곡을 맞았던 기억이 나서 합곡을 놔보니까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곡지나 양계에서는 해결이 안 되던 불신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아침에 세수를 좀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합곡에서 처음에 효과를 보고 합곡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합곡의 이 위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호구 자세를 할 때 가운데다 놓으라면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장에서의 합곡과 상관은 제일 유효한 게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가 후계를 침을 때 이렇게 요 위에 선에서 놨었죠. 상관도 똑같은 원칙으로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사이에 뼈 사이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있고 이 기육이 이렇게 감싸고 들어가면 이 뼈에 붙여서 이렇게 근육지간에 넣는 게 효과가 좋은 상관과 합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지금의 상관이 된 거죠. 이 상관은 놓으면 진짜 좋다. 장운동도 잘 되고 한강할 때도 좋아지고 손목 염좌일 때, 팔꿈치 염좌일 때, 어깨 견불거릴 때, 장운동이 안 돼서 변비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관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묵이 경락소통이라든지 장운동, 그 다음에 경건에 도움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간통곡은 제가 써보니까 저한테는 또 효과가 없는 자리였어요. 이간통곡은 이따가 내용에서 하시겠지만 그 위장에서 했던 조혈증 환자들 있죠. 그런 사람한테 잘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듣고 침을 놔보시면 양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 이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율이 양계가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양계로 마무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양계가 효과가 없을 때 이간을 써보시면 괜찮은 효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이간에서 어떤 효과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 이제 대장 치료에 있어서 오행의 조합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힌트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이걸 확장 해석을 해보면 다른 장부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오행을 활용 방법에 대한 시작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확장이 돼서 지금의 이 6부의 오행회를 사용하는 방법이 정리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계속 사용해 보고 있지만 이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장부의 이 내상병의 병리를 모르더라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피맥근골에서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유추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이제 경락병에 해당이 되는 병들이 많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상병을 경락병이랑 공유하고 있다면 그 예를 들어 상간의 효과를 봤다면 이거 장운동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곡지에서 효과를 봤다면 대장의 내상병 중에 조수편차가 있는 이런 내상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내상과 이 경락병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확장 해석할 수 있는 면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